곳곳에 식자재 마트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소상인들은 골목 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부 리그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독 체제를 갖추고 공격력 회복을 통한 승수 쌓기에 나섰습니다. 독특한 소재와 이야기로 유튜브에서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 출신의 크리에이터가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상에서는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며 구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순천 농협이 100억 원대의 미국 종합처리장 현대화 시설을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으로 지역 농가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음식 재료를 묶음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식자재 마트가 최근 지역마다 크게 늘어나면서 골목 상권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의미는 있지만 대형마트와 달리 입점을 제한할 규정이 없어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몇 년 새 우후죽순 생겨난 식자재 마트. 물건을 묶음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시민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식자재 마트가 동네 구석구석까지 입점하면서 골목 상권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 시내 반경 2km 사이에 들어선 식자재 마트만 모두 4곳. 식자재 마트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식자재 마트가 들어선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트들이 다 문을 지금 여기 건너편도 지금 못 버티고 편의점으로 이번 달까지만 하고 이제 바뀌어요. 저희에게 무서운 건 식자재지 대형마트가 아닙니다. 중대형 마트도 식자재 마트로부터 받는 타격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한 농협 로컬 푸드마켓은 인근에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면서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지역 농산물을 염가로 판매하며 식자재 마트에 대응할 수 있어 소상공인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농협이 앞장서 국산 농산물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시장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맞춰서 이루어진 시장 가격을 식자재 마트는 파괴하는 것이죠. 지역의 농업 농사를 지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받는 피해가 엄청 클 거라는 것이죠.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통마켓으로 떠오르고 있는 식자재 마트. 하지만 대형마트가 닿지 못한 동네 구석구석을 식자재 마트가 채우면서 당분간 지역 골목 상권을 뒤흔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광양시가 섬진강 일대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망덕리 주변 2만 제곱미터에 체험과 여가 활동이 가능한 마리나를 개발하기로 하고 앞으로 10달 동안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을 광양항 활성화와 연계해 시민 휴식공간 조성과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중당이 농식품부 장관 개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 장관 자리가 경력 쌓기로 이용돼 왔다며 이계호 장관은 쌀 목표 가격 미결정과 농산물값 하락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역시 농정개혁을 이끌 적임자가 아니라며 정부에 농민단체가 진지하게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진한 성적으로 감독 경질 사태를 맞았던 전남 드래곤즈가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였던 1부 리그 복귀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최근 연패 탈출을 계기로 조직력 강화에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날렵하게 빈틈을 파고든 정재희의 왼발 슛이 광주의 골망을 흔듭니다. 후반 10분 만에 터진 전남의 만회골.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면서 양팀은 각각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그쳤지만 전남은 리그 선두인 광주의 2연승을 저지했고 연패 탈출에도 성공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해왔던 거를 충분히 다 해왔고 승리하진 못했지만 홈에서 많이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2부 리그에서 지금까지 22경기를 치른 전남은 승점 23점으로 10개 팀 가운데 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을 기용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과 수비 라인까지 보강했던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성적표입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은 0.8골. 외국인 용병을 비롯한 주력 선수들 역시 눈에 띌 만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단조로운 경기 내용도 팬들을 실망시킨 이유가 됐습니다. 뚜렷하게 이게 바로 전남의 스타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전술적인 컬러가 좀 적었다는 게 좀 문제고요. K리그 1 웬만한 팀들과 비교해도 인지도라든지 실력들이 다 있는 선수들인데 그런 점에서는 리더십이나 전술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진한 성적에 최근엔 감독 경질 사태까지 맞았지만 현재로서는 혼란스러워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4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선 남은 14경기 중 최소한 절반 이상 승리한 뒤 다른 팀의 성적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 선수들도 새로운 사령탑도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올해 목표인 1부 리그 복귀를 향해 조직력 강화를 위한 맹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으로 공격하고 팀으로 수비하고 서로 희생하면서 동료 도와주고 소통하고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쓰러지는 한에서도 꼭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경기 임하도록. 지난 주말 연패 탈출에 성공한 전남은 오는 11일 리그 3위인 안양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위한 승점 사냥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농협이 100억 원대의 미국 종합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6년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미국 종합처리장 현대화 사업에는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3억 원이 투입됐으며 로봇 적재 시스템을 포함해 전 공정에 자동화 설비가 구축되면서 하루 60톤의 쌀을 안정적으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순천농협은 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이 구축됐다며 지역의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집 지어주기 봉사가 지역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해비타트 전남 동부지회에 따르면 광양 해비타트 빌리지에 다세대 주택 건축 공사가 지난 5월 착공한 가운데 하루 40-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방문 봉사에 나서면서 현재 40%대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계의 지원도 이어져 오늘은 포스코 프렌즈 봉사단이 50여 명의 자원봉사 인력과 함께 방문해 현장에서 건축 후원금 전달과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요새 한 차량 기술사가 차를 직접 고치는 과정을 찍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인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최고 조회수가 30만 뷰에 육박한다면서요. 네. 1인 방송의 위력이 갈수록 대단해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영암의 한 유튜버도 자신의 독특한 체험을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무려 28만 명이라고 하네요. 우리 이웃의 유튜브 스타들 함께 만나보시죠. 유튜브 차박사 채널의 주인공 여수 김창복 차량 기술사. 누구라도 겪게 되는 차량의 이상 현상을 항상 본인이 겪어보며 설명해 줍니다. 주행하다가 변속 시점에서 턱 하고 치는 현상, RPM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번 고장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저곳 고장의 원인을 살펴보다 발전기에서 충전 장치로 배선을 연결한다는 처방을 내놓습니다. 제네리다 B단자에서 배터리 플러스 단자로 지금 현재 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거짓말처럼 멀쩡해진 차량. 수십만 원 수리비를 감수해야 할 변속기 고장이 배선 하나로 해결된 겁니다. 이와 같이 수리가 완벽하게 됐는데 사실 전기 배선 하나 단돈 2만 원에 이 차는 해결이 됐습니다. 운전자들에게 유용한 갖가지 꿀팁과 기본적인 정비 상식들을 구수한 사투리로 알기 쉽게 전하는 차박사 콘텐츠. 최고 조회수 27만 회, 평균 조회수도 수만 회에 이르며 지역의 히트 채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젊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자신만의 특별한 알람 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만드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만큼만 만든 거거든요. 감안하고 봐주세요. 직접 만들고 체험하면서 거치는 갖가지 시행착오는 이 콘텐츠의 하이라이트.
안 되면 다시 시작하고 방식을 바꿔보면서 결국 사흘 만에 기발한 알람 장치가 완성됩니다. 스마트 알람 기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기가 막히죠? 만성 신부전증으로 20년 이상 투병 생활을 해온 영암의 이상훈 씨. 삶의 굴곡을 딛고 자신만의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며 구독자 28만 명의 독보적인 유튜버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영상이지만 친근함과 기발함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가는 유튜브 스타들이 지역에도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오늘 목포에서 전국 섬 주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섬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고향인 섬을 주제로 삶과 애환을 이야기하고 여객선 공영제 실시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유인도서는 470여 개, 이 가운데 20%가량인 100여 곳의 주민들이 목포에 모였습니다. 국토의 끝 마라도에서 동쪽 울릉도와 서쪽 위도 등 곳곳에 흩어져 살아온 섬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살아온 곳은 다른 섬이지만 섬 주민들이 풀어내는 삶의 애환은 엇비슷합니다. 궂은 날씨 때문에 육지로 나가지 못해 목숨을 잃은 비통한 상황을 이야기할 땐 장내가 숙연해지고 배를 타고 나가지 못하고 늦게 8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배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김태관이라는 친구인데 밀려드는 관광객의 섬 인심이 각박해지는 모습에 모두 다 안타까워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같이 밥을 한 숟밥도 먹고 나눠주고 그렇게 살다가 이런 관광객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찢어진다는 게 부산 아지매가 섬의 매력에 빠져 신안의 한 섬으로 이주한 사연에는 박수를 치며 내일처럼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 갯골들 그리고 직선이 아닌 곡선의 굽이굽이가 어쩜이지 우리네 인생길과 그리도 닮았던지요. 그 단 하루는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섬 주민대회에는 정부를 향한 섬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선언문으로 채택됐습니다. 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 시행과 섬산업 육성 정책 시행, 섬 교육 환경 개선, 국립섬발전연구원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글로벌 섬재단 등은 섬에서 희망을 찾다라는 주제로 섬의 날 기념 학술대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유자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수출 비즈니스 전략 모델 구축 사업에 선정돼 유자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비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 오는 2021년까지 유자를 재배 단계에서부터 기획, 수출까지 아우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남 지역 유자 재배 면적은 808헥타로 전국 대비 8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흥군에서 544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광양시 옥룡면 옥룡계곡에서 17살 A군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날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5명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 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친구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으로 치료 중 숨진 50대 남자 A씨에 대한 사후 가건물 검사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해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의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 지역 내에서 비브리오 폐혈증에 의해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주말 여수 진남관에서 밤 시간에 전통 문화와 공연을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재 야행 행사가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내일부터 이틀간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진남관 일원에서 야간 문화재 순례와 역사 토크 콘서트,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구성된 여수 문화재 야행 행사를 개최합니다.
문화재 야행은 평소 낮 시간대만 개방되는 문화재를 밤 시간대에 체험하고 즐겨보자는 취지로 도입돼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행사로 올해 지역에서는 여수와 순천에서 봄과 여름에 한 차례씩 진행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27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2019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에 참가할 아트마켓 부스 운영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트마켓은 재활용 아트와 도자기 체험, 미니 정원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방문객들이 체험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야로 운영됩니다. 고흥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 2019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계획 수립 연구지원 대상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신청한 고흥읍 일원 부지는 지역적 장소적 가치와 특성 공간시설 현황, 사업 지원 필요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